순창이 좋아 순창으로 귀농한 청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가업을 잇기 위해 내려오기도 했고요. 연고는 없지만 순창에 반해 찾아온 청년도 있는데요. 이런 순창의 젊은 농부들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 더불어 농부. 그 이름처럼 서로 일손을 돕기도 하고 시골 생활의 적적함도 함께 달래는데요.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틈틈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 농부 회원들. 함께라서 힘이 나는 그들을 만나봅니다. 더불어 농부 화이팅!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순창군 풍산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권주철 씨의 손길이 매우 분주한데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달팽이 밥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밥을요? 네. 뭐 따로 사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뭐 콩비지나 쌀 미강이나 그다음에 일반 영양 사료하고 칼슘제하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내요. 권주철 씨는 광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농사 짓고 계시던 순창으로 왔습니다. 그가 농사 대신 선택한 것은 바로 달팽이 사육인데요. 달팽이 밥은 5일에 한 번씩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3,000개의 달팽이 통이 있다 보니 밥 주는 데만도 하루가 꼬박 걸리죠. 이런 애들은 엄청 건강한 거예요. 몇 개월이나 된 거예요? 이게 6개월, 5개월 정도 된 겁니다. 얼마나 키워요, 보통? 보통 5, 6개월 때 출하를 해요. 네. 다 큰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주철 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녀석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식용 흰달팽이입니다. 1982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주철 씨는 어떻게 달팽이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전에 자영업 했던 게 워낙 좀 경쟁도 엄청 치열했던 거였고, 가격 경쟁도 심했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하는데 솔직히 뭐 벼농사나 이렇게 수도작을 해가지고는 솔직히 뭐 많은 땅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좁은 평수에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달팽이가 있더라고요. 남들이 또 많이 안 하는 거였고. 달팽이를 분양받고 양식을 시작한 순창 생활이 어느덧 4년 차. 이제 달팽이 양식에 있어서는 베테랑이 다 됐는데요. 능숙한 손길로 달팽이 집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게 야자수 열매 껍데기예요. 코코넛 열매 껍데기인데 곱게 빻아서 이렇게 저렇게 압축돼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로. 그러면 물에다가 불리면 이렇게 불어요. 다 풀어집니다. 이렇게. 습도 유지 차원에도 있고요. 또 이제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탈취 효과도 있고요. 달팽이는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달팽이의 몸이 마르지 않도록 습도 80% 이상, 온도는 25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판로였습니다. 그래서 권주철 씨는 사업 초반엔 직접 식당을 찾아다니며 영업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도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4년 되셨는데 만족할 만한 수익은 좀 얻으시는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저는 그거는 만족합니다. 뭐 억대 뭐 3억, 4억 뭐 그렇게 뭐 벌고 싶은 욕심은 없고요. 제가 뭐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것부터 모든 것을 손수 일군 권주철 씨. 사육장 옆에는 체험교실을 마련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그의 꿈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건물로 하나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같이 해가지고 달팽이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드는 게 꿈입니다. 밥 주는 걸 마치고 잠시 여유가 생기자 어디론가 가는 권주철 씨. 제가 순창에 달팽이 농장을 하나 더 분양해 준 곳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좀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좀 봐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철 씨가 찾아간 곳은 순창군 인계면에 있는 한 달팽이 농장. 온 작업.
알채치하고 있어? 작년 12월에 달팽이를 분양받은 한상윤 씨 농장입니다. 주철 씨와 상윤 씨 모두 더불어농부 회원이기도 한데요. 좋아. 완전 건강해. 완전 건강해. 오자마자 달팽이들의 상태부터 체크하는 주철 씨. 건강해야 이렇게 천장에 붙는다고, 뚜껑에. 식재료도 프랑스 3대 진미 요리잖아요. 에스카르고. 근데 그것을 접하게 되고 야, 이건 괜찮겠다.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겠다. 또 애완용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한상윤 씨도 부모님의 고향인 순창에 귀농한 경우인데요. 3년 전 이곳에 정착했고 달팽이는 작년 12월부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다가 알 낳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네네. 바닥에 속에 들어가 있는 알만 채취해서. 아직 배울 게 많은 상윤 씨. 삽으로 모시는 권주철 씨의 조언이 매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알 나왔네. 채취해. 네. 달팽이들은 이렇게 알을 구석에 낳는 게 특징인데요. 초산이 한 80개에서 200개 정도 나고요. 한 마리당?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러 번 날 때는 한 300개에서 400개씩 나요. 달팽이가 장우동체예요. 남녀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을 낳으면 짝짓기를 하면 둘이 짝짓기를 하는데 둘 다 알을 낳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거고요. 번식력이 엄청나죠. 어떠세요? 여기 알을 보니까? 너무 좋죠. 이게 한 번에 날 때 뭐 100개, 200개든 400개든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그 부화통 만들 때마다 정말 행복하죠. 주철 씨의 도움 속에 달팽이를 키운 지 5개월. 벌써 2,000통 가득 달팽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분통을 해줘야 돼. 네네. 개체수가 많으니까 분통은 간단하게 이 뚜껑에 붙어 있는 것만 이렇게 절반 정도 생각하고 그대로 묻어주면 돼요. 아, 쉽네. 방법만 알면 달팽이 키우기는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달팽이 밥 주기만 빼면 말이죠. 밥 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밥 주는 게? 네. 지금 저희 한 2,000통 지금 넘었는데 2,000통을 밥을 하나씩 다 열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달팽이 수가 늘어날수록 할 일이 많아집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임을 잘 알기에 주철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손을 돕는데요. 달팽이 말고도 더불어농부 회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선반 같은 거는 솔직히 혼자 못 드니까 같이 와서 들어주고 작업해주고 밥은 사주겠죠. 밥 얻어먹고. 시골에 있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이제 더불어농부 가입하고 나서 농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보도 많이 얻고 서로 도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형국이네. 네. 가서 도와줘야죠.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자 또 한 명의 더불어농부 회원을 돕기 위해 바쁘게 이동하는 상윤 씨. 그가 도착한 곳은 구림면에 있는 복숭아 농장입니다. 더불어농부 회원 바쁘다 그래가지고 SOS 신청해가지고 지금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도와주러? 동부가 더불어농부 회원인 서현국 씨.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복숭아 밭으로 이동하는데요. 오늘의 임무는 복숭아 솎아주기. 혼자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 상윤 씨가 돕기로 한 겁니다. 안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따주고 바깥쪽에 있는 거를 이제 크게 열매가 커지면은 잘 자랄 수 있게 요만한 결과지에는 하나씩 남겨놓고 좀 큰 거 긴 거 이만한 것은 한 3개 정도 남겨놔도 상관없어. 사이사이 하나씩. 맛 좋고 품질 좋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선 솎아주기를 제때 해줘야 하는데요. 자신의 일도 미루고 도와주는 손길이 현국 씨는 마냥 고맙기만 합니다. 일손은 갑자기 한꺼번에 딸릴 때는 진짜 손 하나가 아쉽거든요. 근데 이제 나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도와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10년 전 편찮으신 부모님의 뒤를 이어 농사일을 시작한 현국 씨. 만평에 달하는 넓은 땅에서 복숭아뿐 아니라 두릅과 오디, 복분자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와 오기 전에는 이거를 이제 관리를 잘 못 하셨어요. 원래는 나무 수거가 한 이만했어요. 요만했었는데 제가 들어와 가지고 나무 수거 다시 올리고 불필요한 가지들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복숭아가 좀 복숭아만하게 나와서. 작년에서야 비로소 복숭아를 첫 수확했는데요. 맛이 너무 좋아 금세 다 팔렸습니다. 그 달콤한 맛을 봤던 상윤 씨. 올해도 맛 좋은 복숭아가 열리길 바라며 정성껏 일을 돕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어떠신가요? 너무 힘들어요. 달팽이 키우는 게 쉬웠어. 고개를 들고 손을 올리고 이걸 계속 따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더불어농부 회원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는 맨몸으로 왔더라고. 뭐요? 반팔 차림으로. 너무 안 되구나 이거. 왼방으로 도와주러 왔지. 뭐하러 오신 건가요? 아 또 친구가 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또 한번 도와주러 왔죠. 아 일초기를 갖고 오셨어요? 네, 여기 과수원 이제 풀 좀 배수려고 해가지고.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도 있지만 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25명의 더불어농부 회원들은 품앗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풀을 베는 선택 씨. 흑염소 농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예초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작업을 마친 세 사람. 더불어농부를 통해 만난 이들은 37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이제 복숭아 올해는 어쩌? 작년에 너무 잘 돼가지고 무서워. 조금 무서워. 아 나 작년에 그 맛이면은 진짜 나 한 몇 박스 더 살라고. 아 진짜 맛있더라. 선물용으로 딱 좋다. 친구다 보니 다른 회원보다 자주 만나는데도 매번 할 얘기가 넘치는데요. 외롭고 힘들 수 있는 농촌 생활이 덕분에 활력 넘칩니다. 혼자 일하잖아요. 저희는 주로. 근데 이제 혼자 막 일하다가 와가지고 누가 같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고 잠깐 쉴 때도 혼자 이렇게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하니까. 과실 농사는 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겠는데? 사 먹는 게 낫죠. 현금이가 있으니까 딱 현금이 사 먹으면 되니까. 아이고 오늘도 했었다. 나 먼저 가볼게. 아이고 나도 가야 되겠다. 고맙소. 아 이거 벌써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이제 농장 둘러봐야 돼서 가야 됩니다. 다들 일이 있다 보니 오랜 시간 함께 머무를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는 흑염소를 키우는 선택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선택 씨도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아 순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4곳의 목장에서 600마리의 흑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올 때랑 또 다른 분들이 오실 때랑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좀 낯이 가립니다. 낯이 가립니까? 네. 그 흑염소는 한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600두 정도 키웁니다. 600두? 예. 순창하면 다들 고추장만 떠올리는데 사실 순창은 흑염소도 유명합니다. 식용이나 약용으로 흑염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시에서 생활하던 선택 씨는 6년 전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으며 흑염소 아빠로 새로운 삶을 일구게 됐습니다. 엄마 뒤를 따르는 아기처럼 선택 씨 뒤를 졸졸 따라가는 염소들, 어딜 가는 걸까요?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밥목장으로? 네. 여기는 밥목장 아니었어요? 이제 한 곳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금방 망가져요, 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는 저쪽에서 풀을 먹고 또 한 달 정도는 이쪽에서 풀을 먹고. 많은 고민을 안고 시작한 농촌 생활이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는 흑염소를 보며 귀농의 보람을 느낀다는 선택 씨. 그는 흑염소를 통해 새로운 꿈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흑염소가 약용으로도 좋고 또 육용으로도 식용으로도 아주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많은 사람들께서 경험해보고 접해볼 수 있도록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또 소통하고 뭐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육가공까지 좀
나가는 쪽으로. 선택 씨의 꿈을 안고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흑염소들아. 바쁜 일상이 마무리돼가는 저녁 7시. 그런데 이 시간에 농업기술센터로 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더불어농부 회원들도 보이는데요. 이거 어쩐 일이신가요? 네, 오늘 순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튜브 교육이 있어가지고요. 유튜브? 네, 유튜브 교육 지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SNS용이에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유튜브는 농부들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홍보 수단입니다. 순창 농업기술센터에서 7주 동안 유튜브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온 터라 피곤할 만도 한데 더불어농부 회원들은 눈도 떼지 않고 강의에 집중하는데요. 농사 짓고 왔는데 피곤하지 않으신지? 피곤하죠. 5시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예초기를 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배워야 되는 교육이니까. 배워서. 이거를 저희 또래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나왔는데 병맛으로 병맛이 뭘까요? 하다 보니까 2시간에 걸쳐 지역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어떤 콘셉트를 잡고 수익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느라 다들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지금 학원 농사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농업을 활용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서. 무슨 농사 하시는데요? 저는 양봉인데 지금 양봉을 콘텐츠를 더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새로움을 창출하기 위한 젊은 농부들의 열정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갑시다. 다음 날 어제 만났던 더불어농부 회장 신성원 씨를 찾았습니다. 아따 벌꿀 많이 들었다. 많이 쳤네. 양봉을 하고 있는 올해 33세 성원 씨.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16년 제대 후 부모님이 계신 순창으로 왔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할 일을 고민하다 양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꿀 얼마 찼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여왕벌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왕벌 왜 확인하는 거예요? 여왕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요? 여왕벌이 있어야 이 군집이 살아남아요. 여왕벌이 없으면 벌들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보통 양봉은 하는 일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다른 민가들과 떨어진 공기 좋은 외딴 곳에 집이 자리에 있어 그나마 고정 양봉을 할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봄이 오면은 이제 벌통을 다 실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으로 이동을 안 해도 되니까 유체적으로 좀 힘든 게 덜하고 주변에 꽃도 많고 야생화도 많고 해가지고 고정 양봉을 하면서 꿀을 채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그 꿀을 사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보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죠. 믿음이 가니까. 꿀 판매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꿀은 숙성을 거쳐 향도 진하고 맛도 깊은 게 특징입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성원 씨네 꿀을 계속 찾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도 선보였는데 바로 발라먹는 꿀입니다. 딸기, 아로니아, 허브 등을 섞은 과실꿀로 특허 출원까지 받은 제품이죠. 이제 발라먹는 꿀이라고 해가지고 과실꿀인데 다른 꿀들은 이렇게 뜨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발라먹기 편하게 뜨면 흘러내리지가 않는 꿀입니다. 이렇게 크림처럼 떠져요. 뭐 빵이나 아니면은 간식용으로 설탕 뭐 이런 거 대신에 시럽 대신에 이걸로 넣어가지고 발라 드시면 되죠. 그날 오후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집을 나서는 성원 씨. 순창 읍내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인데요. 순창, 임실, 남원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4번의 수업 중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농부 회원들은
조만간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이 강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순창에 사는 부모부터 우리들이 전부 다 농사짓고 강사님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협동조합의 방향을 잡는 농부들. 아직 시작 단계인지라 협동조합 설립의 꿈은 확실하지만 사업 계획은 여러모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에 있는 팀들에 비해서 자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농업 자원이라던가 기존의 부모님들로부터 해왔던 어떤 그 일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자원이 되고 그 고객들은 사실은 이미지라던가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데 이것을 너무 고객의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 또는 생산자 입장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점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게 가장 이 팀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브랜드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브랜딩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공 공장을 어떻게 저희가 기반을 만들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가공 공장. 그거 지금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쉽게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도 발표는 촬영이 하니까 우리가 PPT를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의가 끝나고 급히 모인 더불어농부 회원들. 본래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협동조합 사업 구체화를 위해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더불어농부와 같은 이런 모임은 농촌에 아무 연고가 없는 젊은 귀농인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되는데요. 저희가 순창에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없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고 같이 또 일도 도와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의지도 많이 되고 일단 시골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되게 반가워요. 막상 처음에 내려오면 잘 몰라요. 거의 뭐 시골에서 자랐어도 잘 모르는데 먼저 하시는 뭐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물어보면 방법들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간단하게는 물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잘 빠지는지 이런 것도 잘 알려주고. 지금 더불어농부의 최대 과제는 협동조합과 제품을 생산할 가공공장 설립 문제입니다. 또한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있지만 젊음을 무기로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 둘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염소라는 축종이기 때문에 뭔가 떡갈비도 만들어 보고 싶고 불고기나 그다음에 갈비 뭐를 따로 육가공해서 고기로 좀 더 소비층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한 임대 형식으로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 아니라 그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좀 많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지금은 근데 시설 보수로 딱히 나와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팽이는 이제 뭐 축산이나 이런 코스 자체가 없거든요. 없어서 이제 정부 보조 사업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신규 농가들이 접근할 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시골에서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뭐 이런 농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비용이 조금 지원이 되면 앞으로 저희가 미래를 꿈꿨을 때는 청년들이 시골 내려와서 되게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를 좀 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나가는 게 꿈이고요. 저희 순창군이 가지고 있던 지역 문화를 저희가 계승해가지고 이어갈 생각이고 그것들을 더 이제 앞으로는 차후에 들어오는 저희의 이제 농업을 이어갈 후계자들한테 알려줄 생각입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꿈을 키워가는 더불어농부 회원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의 앞날은 왠지 웃을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농부 여러분, 우리 농촌의 건강한 내일을 든든하게 이끌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